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머니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정리해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내일장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도 고심하시는 분들, 쇼미더스탁 시즌2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들 하나씩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출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시장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은 3%대 급락장이 연출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MVP 섹터가 있었었는데요. 바로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초전도체주를 좀 바라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장을 하드캐리했습니다. 초전도체주들이 줄줄이 상한가 행렬을 보인 것은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의 심리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한견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발표했던 논문이 아직은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실체 없는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거래소에서는 서남 종목이 투자에 대한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상한가 행렬을 보이는 초전도체 종목들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시간의 특징주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전도체주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시간 외에서는 나는 그래도 가겠다라는 움직임들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한양 ENG가 4%, 일진전기 6%대로 관련주들 여전히 시간 외에서도 올라가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코스닥시스 같은 경우에는 5G 테마 속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주파 패키지를 좀 개발했다. 라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안고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배럴은 장 끝나고 또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봤었어야 됐나요? 실적이 잘 나왔다 보니 내일의 시간외에서 말고 내일 정규장의 시장에서 좀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7%대에 오늘 강세를 연출했고요. 엘컴텍은 이렇게 시장 많이 빠지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시세가 또 몰리는 움직임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 관련한 엘컴텍 6%대까지 오늘 강한 슈팅 쏘아 올렸다는 점, 시간의 특징주들도 이제는 놓치지 마시고 체크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장의 한마디 2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참 분위기는 좋진 않았어요. 지수의 분위기는. 그러나 또 2차 전지의 이런 훈풍의 광속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는 것 같은데 자 오늘장 한마디를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초전도체가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고 엄청나게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꿈의 물질 초전도체 무더기 상한가다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었고 지난주에도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반등하나 싶다가 다시 또 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2차 전지주가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가 부각이 되고 이제 종목들이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은 몇 개 주목이 안 되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업종들은 다 하락을 하지만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만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 서남, 뭐 모비스, 파워로직스, 덕성 이제 시상될 때 딱 보이는데 다수 종목이 상한가에 갔고요. 두 종목이 더 있거든요. 이제 뭐 고려제강이라든가 서원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면서 무더기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은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쪽으로 쏠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만의 거래대금으로는 절대로 상한가에 갈 수 없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소위 말하는 고래들, 뭐 세력들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또 이제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이 종목에만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고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쪽을 공략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추천을 드리기 조심스럽긴 한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그래핀이라는 테마가 있었어요. 그때도 꿈의 소재다 하면서 이제 그래핀이 뭐 접히는 뭐 플라스틱 같은 근데 이제 다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 무산됐죠. 어떤 종목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치가 없는 종목들은 결국 이제 반짝거리고 한번 불탔다가 사라지게 되는 이 주식시장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에는 또 유념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번 기사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상한가 마냥 행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전문가님도 오늘 초전도체 관련한 기사를 픽해서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또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픽했던 이슈 그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초전도체 관련한 기사입니다. 상온 초전도체의 테마, 임원도 고점 매도 부각되면서 약세다.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2차 전지주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상온 초전도체 테마가 뜬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사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오를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실적이 좋고 올라가는 거 맞는데 지금 너무 부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PER, 뭐 EPS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너무 과열이 되어 있고 10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150만 원까지 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점 말씀드렸었고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엄청난 시세를 내고 나니까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쏠렸고 빠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등이 이제 금요일날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다시 또 이제 주춤주춤하는 거 보고 이제 임원들도 매도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 게 임원들이고 대표고 이런 이제 기업의 내용 정보들을 많이 갖고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공시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지금 임원들도 매도하고 있고 주가도 고점 대비 빠졌다고 해도 10배 이상 오른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거 좀 부담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2차 전지주들은 지금 사실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시점이다라는 점도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차트를 보면서 뭐 손절과 익절을 짧게 잡는 이제 단타 전략으로 보는 거는 나쁘지 않겠지만 같이 투자를 해서 뭐 100만 원 갈 종목이 200만 원 간다, 뭐 300만 원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것은 이제 2차 전지 이외에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건데요.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 이제 서원, 덕성, 뭐 고려제강 이런 종목들 무더기 상한가 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2차 전지 과열 논란 속에 갈 만한 테마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논문이 나오면서 이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올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다시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코프로 떨어졌고 이제 주식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졌다. 근데 상온에서 초전도체 테마 수급이 옮겨가는 내용인데 상온 초전도체는 여태까지 개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영하 200도 이하 내지는 고기압, 고압력, 이제 고압력을 줘야 어떤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건데 그 초전도체라는 게 이제
전기 그 저항력이 없고 이제 주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온에서 나오면 자기 부상 열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뭐 전선이 이렇게 옮겨가는데도 전혀 이제 손실 없이 옮겨가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게 만약 개발된다면 뭐 엄청난 이제 산업혁명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논문에 나온 거고 한번 언급이 된 건지 이게 검증도 필요합니다. 아직 그렇죠. 해외에서도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나오겠고 저도 이거를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실제로 전 그래핀 테마 때도 주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핀 테마 때도 단기적으로 이거 올라갔던 건 맞아요. 올라갔던 건 맞는데 장투를 했던 분들은 아마 좀 다들 좋은 좀 결과를 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종목들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테마는 테마로 대응하는 게 맞고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는 그런 테마들은 짧게 잘 나가면서 지금 추천도치는 딱 단타로만 보셔라.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관점도 단타에 대한 관점이지 같이 투자를 하시고 장기로 가져가시라는 관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부분 인지하시고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좀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점,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전문가님의 주도주 그리고 유망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기승전결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물론 주도주는 초전도체 가져오셨는데요. 유망주로는 인지컨트롤스를 가져오셨네요.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제가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릴 만한 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건 좀 부담이 돼요. 저도 역시 말씀드리는 게 좀 너무 부담이 되는 영역이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날 나왔고 이제 수요일날 계속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나왔을 때 당장 주가가 더 올라가 있을지 떨어졌을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손절과 입절을 잡았을 때 관점을 보고 매매한다면 지금 인디컨트롤스 정도는 그래도 매매해볼 만하다 싶어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기본적인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주도주 섹터, 초전도체, 단기 이슈로는 가장 강하다.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망호 종목명은 인디컨트롤스인데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업체이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최근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네. 초전도체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실적도 같이 반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회사인 유텍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유텍솔루션이 초전도체 구현을 발표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금 여기서 논문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거거든요. 이 이슈 때문에 나오는 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9.37%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NNS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이력이 있어서 이 부분이 부각되고 지금 이제 엮여서 그렇게 이제 그냥 초전도체가 여러 엮인 가지 건데. 좀 모멘텀 엮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보신 거네요. 네, 단기적인 네. 이슈로 보는 것이고 최근 구간에서 이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 이후 조정이 나타났다. 오늘 이제 25% 정도 강세가 나타났고 일주일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 34% 정도 강세가 나는데 대시세 초입 구간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종목들이 30%만 오르고 끝나지 않거든요. 50%, 10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서원, 덕상, 고려제강 이런 종목들도 거의 지금 단기적으로 50%, 70%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인지컨트롤스도 이제 시세 초입에 있기 때문에 11,400원 저희 단기 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종가상으로 넘어선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주목해볼 만하다 말씀드리면서 유망주 종목으로 인지컨트롤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의 후발주자로 뭐 인지컨트롤스를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직 그만큼 좀 오르진 않았다라는 점은 좀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백승화 대표와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주제가 좀 어떻게 될까요? 요즘 국내 증시 보면 이게 비트코인 차트보다도 더 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쉽게 말하는 게 비트코인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비트코인 많이 변동성 심하다. 근데 요즘 국내 증시가 더 심합니다. 하루에도 막 2%, 3%씩 올라가다가도 확 밀려나고 에코프로 종목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수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에코프로가 사실 올라오기도 했고요. 포스코 시리즈,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이제 엠텍 등등 이 시리즈들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이 휘청휘청하면서 지수도 2%, 3%씩 꺾일 때 많이 꺾이고 지수가 2%, 3% 떨어지면 개별주들은 4, 5%, 뭐 10%까지도 떨어지는 종목들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출렁이는 국내 증시다. 출렁이는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지금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전략들 가져가야 될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는 사실 건널 때도 어지러운데요.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냥 건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증시가 그만큼 어지럽습니다. 자, 그러실 분들이라면 오늘 밤 온라인 방송 슈팅스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온라인 무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이 종목은 이제 빛으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알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빛으로 떠오른 초전도체 관련주다. 지금 이 정도만 힌트를 드려도 아마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네. 빛으로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빛으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최근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이 종목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릴 만한 게 가장 강한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안전하게 매매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선별하느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빛으로라고 떠오르는 이 종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추가 힌트도 드릴 건데 5글자짜리 종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따가 정답도 많은 이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아시는 분들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지금 참여코드 번호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바로바로 맞추시면 또 저희가 선착순 여러분 추첨 통해서 또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보이죠? 2216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들의 백승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나요? 핸드폰 들어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눌러주세요. 셀카를 찍는 게 아니라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여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눌러주신 다음에 2216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 공부 필수. 와, 그쵸? 공부 필수입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시네요. 74,000원에 10% 탈출하고 다른 것 좀 매수하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그쵸? 얼마나 오래 갖고 계셨으면 이제 다른 쪽으로 나 쇼핑 좀 할란다.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제 다른 종목 좀 갈아타고 싶다.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에 근접한 가격까지 올라왔었지만 최근에 이제 조금 또 빠지다 보니까 우려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 자체가 아니라는 것도 정말 잘 알고 계실 거고 매수하신 분들 보면은 8만 원대, 9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제 과거에 매매한 영역 보면은 사실 이제 엄청나게 과열됐을 때 96,000원까지 올라갔었고 8만 원대 이상에도 충분히 오랫동안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던 만큼 매수하신 가격이 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쨌든 손실인 구간인 거고 지금 5만 원대부터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보시면 매수가까지는 가능하다.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정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면 그냥 매도가 올라왔을 때 그냥
본전에 털어버리시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탄력이 좀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6월 초입, 5월 말에서 6월 초입까지는 단기간에 이제 65,000원대부터 73,000원대까지 약 10% 정도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기간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발표도 나오는데 역시 좀 실적은 좋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부각이 되면서 좀 탄력을 잃어가는 영역인데 사실 상반기까지 실적 안 좋을 거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고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하반기까지 좀 더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 종목은 사실 손절할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단기적으로 67,000원 정도 아래로만 가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고 보고요. 비중을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사실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삼성전자가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올라온 흐름이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5만 원대나 6만 원대 이하 구간에서 6만 원 아래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늘릴 만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까지도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기회비용적인 측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에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이 또 이제 단기적으로 센 종목들, 만약에 2차 전지에 가지고 있었다면 1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수 있었다.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결과론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는 그냥 본전에서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조금만 더 가지고 가시면 본전 충분히 올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익절의 왕님 탄일단조 들고 있습니다. 2,850원 20% 비중입니다. 부탁드려요. 조금만 힘내면 그래도 본전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자동차 부품업계나 자동차주는 좀 더 걸릴까요? 이제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방선주로도 엮였었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다시 한번 엮이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사실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흐름이고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우려가 된다. 이 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던 구간이 있었고 그 구간 이후에는 좀 많이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 방산주에 대한 이슈로 이제 북한의 도발 그리고 이제 뭐 참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21년도에 강한 시세를 냈던 영역이고 이 이후의 흐름을 보면 그만한 이제 대시세는 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가로로 기어 다니는 그런 행보가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2,8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면 짧게 뭐 5%든 10%든 짧게 잘랐어야 되는 게 맞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없고 지금 시장에서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좋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2,700원에서 2,800원 정도 나올 때 웬만하면 털으시고 어떤 이슈가 엮이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강한 캔들이 나왔을 때 이슈가 어떤 이슈 나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상담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반등 시에는 매도하시고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등 시 좀 매도를 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다른 전략과 또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는 노란톡방 들어와셔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복댕이님 클라우드 에어입니다. 1,480원에 10% 도와주세요 대표님 이렇게 오셨는데 탄스포츠 관련해서 옛날에는 좀 부각 받았었는데 뭐 바닥을 긴다라고 하면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요즘엔 뭐 이 종목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것도 좀 어떻게 해요? 매도해야 되나요? 1,480원이시면 좀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좋지가 못해서 그 부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이제 자동 조정 장치, 뭐 제어 장치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LED 패키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라고 볼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주가를 봐도 엄청나게 올라갔던 영역에서 거의 꼭대기 구간에 매수하셨어요. 지금 최고가가 1,541원이 나오는데 1,480원에 이제 선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그 가격에 있었던 적이 한 3, 4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꼬리로 잠깐 갔다가 그날을 종가로 마감한 것도 아니고 잠깐 갔다가 빠져나가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럴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급등주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할 때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특히 매매하는 기준이 없으면 이런 거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 만약에 5일선이든 뭐 10일선이든 21선이든 내가 정한 기준을 이탈했을 때는 아쉽더라도 5% 내지 10%에서 손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점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0원대 아래까지도 빠지는 것이 최근에 나타났던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테마도 아니기 때문에 LED나 이런 부분이 메인 테마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어렵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걸로 엮였을 때도 이 종목이 강세를 보이던 구간과 지금 그 꼭대기 구간에서 매매하셨다는 점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물어보면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1,150원에서 1,200원 정도 반등 나올 때 웬만하면 줄여가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1,000원 아래로 갈 때는 그냥 적은 비중이시니까 그래도 좀 공부했다 셈 치고 다른 종목 매매해 보시는 거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교체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누르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네요. 다음으로 두바이 건물주님, 와 진짜 두바이 건물 있으면 참 좋겠네요. 본입니다. 2,360원, 15% 비중. 대표님의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셔서요. 한번 들어봐야겠죠. 7월 한 중순쯤인가요? 뭐 실적에 대한 증권가 얘기로는 참 실적 개선 본격화가 될 거다라는 뭐 좋은 얘기들도 있었지만 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뭐 여타 다른 종목들도 그렇겠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일제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에 특징이 잡히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던 구간이 있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가 올랐을 때 매매하지 마셔라.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매매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늘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하신 가격이 캔들 하나를 확인하고 양봉이 나올 때 거의 추격 매수로 따라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좋지 못한 전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종가를 보면 지금 선 그어놓은 2,360원이 그날 하루밖에 없었죠. 7월 24일인데 7월 24일 보니까 제 생일이 7월 23일이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 가격이 온 적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고 시장의 메인 테마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메인 테마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2차 전지에서 떨어지는 리튬이나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너무 떨어진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좀 튀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는 일단은 차트로만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웬만하면 21선 이탈 시에는 자르시는 게 맞습니다. 2,020원 정도, 2,000원에서 2,020원 정도 손절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매수가 부근 올라왔을 때는 일단 비중 좀 줄여보시고 공부하는 느낌으로 보세요. 공부하는 느낌으로 보시고 저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 항상 이제 꼭대기 양봉 구간에서 막 15% 이상 올라갔던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윗꼬리가 발생하게 되면 당장 큰 소식을 입는 게 본인 계좌거든요. 하루만 해도 이렇게 뭐 빠져나가는 것들이 보면 2,56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2,360원 그리고 더 떨어져서 이제 2,05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좀 매매하시는 거를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안전이 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또 사연 볼까요? 자채님입니다. 한전산업 들고 있고요. 8,600원에 비중 10%.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내일 팔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한전산업이랑 한전기술이랑 오후 2시쯤 껑충 뛰었더라고요. 갑자기 올랐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초전도 송전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가 이제 전선에 다 깔리게 되면 그거 정말 현실적으로 좀 비용 문제 때문에 그쵸?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현실적으로 다 깔리게 되면 전선으로 다 깔렸을 때는 엄청나게 전도율이 좋아진다고 해요. 이제 그 전기 초전도체라는 게 전기에 대한 저항이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전도율이 100%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초전도체가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긴 한데 현실성 없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핀도 그랬지만 이제 항상 주식은 꿈과 기대감을 먹고 살아요. 이게 나중에 검증되고 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크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매수하신 가격이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빠졌던 구간도 있었고 7,700원, 뭐 이제 6,800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매수가에서 조금 수익 나면은 파세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일단 이쪽 라인 잡아보시고 좀 흐름상으로 밀린다 뭐 싶으면 그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가 아래로 밀릴 때는 웬만하면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0,000원 이상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아볼 만하고요.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가 뭐 전기로 다 깔렸을 때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한전이나 이제 한전산업 뭐 이런 한전기술 이런 쪽으로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저 물리학과 출신이거든요. 제 생각보다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논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우수수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일단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리학과 입장에서는 좀 이거는 좀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또 이제 전문가님이 의견을 얘기해 주시니까 좀 더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 일단 또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호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앞타바이보 지난주 편입한 이래로 50% 바로 날아갔고요. 어제도 더 올랐던 종목, 그래서 최고 수익률은 22.19%를 나타냈습니다. 알맥이란 종목도요. 지난주 추천하고 나서 바로 13% 껑충 뛰어났습니다. 오늘 최고가 수익률도 거의 13%대에 가깝게 나타났네요. PHA 역시나 7월 10일 날 또 편입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7%대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성도 ENG는 1%대로 언제 조금 더 강한 퍼포먼스를 낼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부터 하나씩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또 종목에 대한 리뷰들을 하실 때 이 종목도 봐주세요, 저 종목도 봐주세요 해서 지금 알맥부터 먼저 볼까 봐요. 지금 7월 31일 얼마 안 됐죠. 공략주였는데 아니 어느덧 이렇게 거의 13%가량의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게 7월 31일이면 이번 주 월요일 아닌가요? 네, 이제 일단 매수하자마자 바로 그날 그러니까요. 수익이 나서 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주가가 내려오는 구간이 메리트가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떨어졌을 때, 지금 앞타바이오도 그런 관점이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저는 바닥에서 사는 걸 또 좋아하진 않아요. 바닥에서 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잡아주고 누군가 들어왔을 때 주가를 관리해 주려는, 여기 바닥이에요 딱 확인을 시켜주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알맥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알맥도 상장 이후에 이제 18만 원까지 고가를 만들었었지만 계속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이제 79,000원에 저점을 찍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출연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출연하는 건데, 이 이후에 이 자리는 지금 이제 캔들이 하나 나오면서 거래량도 좀 실렸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부터는 바닥이 잡히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시초가에 잡아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시초가가 좀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종목들이 떨어지면 이거 바로 매수 기회다.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라서 좋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날 당일적으로 주가가 튀면서 이 구간에서 바로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83,400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장중에 이제 35분에 94,500원대까지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매매 전략들 이런 것들이 싼데 쌀수록 이제 바닥에서 완전히 바닥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싼데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 확인이 되는 자리고, 그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슈팅이 나오는 것을 즐기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누란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이 79,000원에 대한 저가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이제 3% 가까이 밀리는 시장 속에서 4% 정도면 그래도 딱 그냥 지수만큼 밀린 정도거든요. 지수가 조금만 더 받쳐준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매수는 유효하다. 다만 수익을 줄 때 5%에서 10% 정도 수익 주면 바로 챙겨라 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이따 말씀드린 구간에서 또 12%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지금도 매수하신다고 하면 5%에서 10% 정도 수익 났을 때는 바로바로 챙겨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익은 5에서 10%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자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타바이오는 더 축하를 받아야 될 종목이에요. 22.19% 수익률을 보여줬고, 말하자마자 막 10% 이상 엄청 뛰어 날아갔기 때문에 궁금해요. 오늘 좀 윗골이 달렸거든요. 근데 우상향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시장 여파 계속 받을까요?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6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8,000원이에요. 6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8,000원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걸 산 사람들 중에 거의 이제 절반 이상 단기적으로 샀던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 구간에, 이 7월달 최근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 말고는 그냥 누구나 다 손실이라고 봐도 솔직히 그냥 과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손실을 봤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근데 최근 구간에서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캔들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다시 나오고 있죠.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제약바이오가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6만 원 간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2만 원도 안 봐요. 저는 이제 만 원, 12,000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나면은
챙기시면서 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충분한 수익 시간이 계속 되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구간도 좋은 것 같아요. 또 내려오고 10,000원 아래로 살짝 밀린다고 치면 그때도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도 잡아가지고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타바이오는 향후 추가적인 상승 전망도 열려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할 거다 얘기를 전해주셨고요. 성도 ENG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종목인 이 종목. 와, 근데 이게 좀 빠졌다가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지금 4,355원이 종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살짝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이하로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이제 막 매수를 해라, 물타기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테마를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설립이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 공장을 만드는 회사다. 세팅을 하는 회사다, 라인을 깐다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이제 꺾여버려서 사실 지금은 또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좀 짧게 끊으시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수익난 종목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에 맞게끔 또 대응 전략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 있으시면 4,200원 아래로 가면 그때는 무조건 자르시는 게 맞다. 10% 이상의 하락폭을 이제 견딜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살짝 주춤하는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 ENG도 오를 것으로 보고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지금은 좀 꺾이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인지하시고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성도 ENG보다는 다음에 살펴볼 종목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기가비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000원 오늘 4%대 약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기가비스 아무래도 좀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전략 잡아갈까요? 제가 이제 성도 ENG 말씀드리면서 같은 반도체 업종이긴 한데 다음 종목 바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만약에 이거 매매한다면 기가비스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고는 보여져요. 기가비스는 신규 상장주인데다가 이제 주가에 대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투자자별 수급을 확인했을 때 연기금 쪽에서 1조 이상의 매수세가 이제 계속 173억 죄송합니다. 113억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사모펀드나 투신, 보험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매수 주체가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그 종목에 대한 주가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실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어있죠. 지금 2차전지 쪽에 수급이 많이 뺏겼고 초전도시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뺏겼는데 그런 와중에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10만 원대에서 아주 많이 빠지면 이제 86,000원대까지도 빠지는 모습인데 이 텀이 15% 정도 돼요. 15% 정도 되지만 여기가 돌파된다고 했을 때는 11만 원, 12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이제 따라와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까지도 이제 우수하게 또 받아쳐줄 수 있다는 부분. 저는 기가비스가 아마 성도 ENG보다는 단기적으로 또 매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하신다고 하면 성도 ENG는 웬만하면 좀 짧게 자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가비스를 공략해 보시는 게 조금 더 큰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나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가비스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기가비스 쪽을 봐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PHA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종목은 이 종목이다. 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발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만큼의 또 장기적인 관점을 같이 보고 계신 건지 아니다 좀 중장기적,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PHA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이것도 짧게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드려서 수익률 7%로 일단 익절가는 도달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그 구간 이후에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10,000원대까지 밀리면 원래 안 됐거든요. 10,000원 아래로 밀리면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시장의 수급이 이쪽으로 또 많이 오고 있지 않고 이미 많이 올랐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5,500원부터 지금 11,000원까지 약 2배 가까운 성장이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짧게 보는 게 맞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흐름을 돌리는 이제 11,0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는 다시 제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굳이 싸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랬죠. 흐름을 돌리는 자리, 더 좋은 자리가 이제 흐름을 돌리고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공략하는 것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1,000원 이상이 맥점 자리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은 저는 입절에 대한 부분은 짧게
이 고가에 대한 부분 수익 체결을 했고 웬만하면 이 종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업종 속에서 있고 또 더 올라갈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완성차 업체 현대차나 기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주가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주가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리고 지수도 빠질 수 있다는 점 같이 살펴보시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수익 좀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탑5에 대한 종목들 리뷰 시간 가져봤습니다.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고 2216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는 샵 3772번 백승호 대표 5글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무료 방송 오늘 밤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밤에 몇 시에 또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 전문가님도 살짝 얘기해 주세요. 휘청 있는 국내 증시다. 증시가 완전히 좀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투기성의 자금들이 몰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 포스코에 대한 부분 주가가 원래 실적을 따라가는 기업이고 그렇게 가벼운 종목들이 아니에요. 지금 30조, 40조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주가 하루에 상한가에 가까운 20% 이상의 상승세도 나왔다가 다음날 15%씩 떨어지고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는 그런 국내의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총 큰 종목들이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도 불안하고 여러분들 계좌도 조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최대한 또 좋은 전략들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가져가야 될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 같이 말씀 나눠보는 시간 9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입니다. 슈팅스타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검색해서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진 또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힌트 첫 번째로는 빛으로 떠오르는 초전대 관련주, 초전도차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 힌트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 제가 실적을 빼놓지 않고 항상 체크를 하면서 또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종목도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시총은 지금 현재 2천억대 정도 돼요.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빛으로 제가 말씀드린 빛으로 가는 종목인데 시총은 2천억대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올랐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면 매출액이 3천억대다. 3천억대이고 영업이익도 300억 이상 나오면서 시총이 2천억이면 저평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시세 초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시총 2천억대에 실적이 받쳐주고 매출액이 이제 3천억 이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까지 받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매매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시총이 2천억대입니다. 실적 우수한 저평가 종목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요. QR코드 스캔해서 2216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 또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히든 공략주 좀 확인해 봐야겠죠?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히든 공략주, 빛으로 초전도체 관련주, 두 번째 실적이 깡패인 것 같습니다. 실적 정말 우수한 저평가 종목이다. 세 번째 힌트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의 또 힌트인지, 세 번째는 어떤 힌트일까요? 종목 이름만 빛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주가도 빛으로예요. 정말 이제 52주 신고가를 오늘 한번 다시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 신고가를 달성한다는 것은 이제 그 전에 물렸던 사람들을 모두 다 구해주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그리고 이제 상한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자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세력이 들어오고 있고 역시 좀 가장 뜨거운 테마.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를 받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좀 많이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빛으로 간다.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명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좀 이따가 정답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에 이어서 빛으로 가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공부방, 소통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밍밍밍은 비트로테크요.
타이거 세븐님 비츠로테크. 그리고 빛으로 떠오른 종목이라 하시는데 정답 비츠로테크.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비츠로테크가 굉장히 많네요. 보시다시피. 전문가님, 비츠로테크가 맞다면 비츠로테크, 빛으로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비츠로테크 맞나요? 네, 비츠로테크는 빛으로 가야죠. 네, 비츠로테크가 맞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영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상한가에서 아시다시피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매수에 대한 효과가 꽉 차 있고 오늘 매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들을 가져올 수는 없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오늘 오르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없었거든요.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 상승하는 종목은 약 560여 개 정도 됐고 하락하는 종목이 1,800개가 넘었어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가 가장 강했던 게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꿈과 기대감을 먹고 산다. 저는 이 초전도체가 진짜로 상용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일단 주가에 대한 부분으로 탄력성을 봤을 때는 수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도 같이 인지를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고 어디서 익절을 하시고 어디서 손절을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것이고요. 초전도체에 대해서 제가 막 낙관적인 연망을 계속하면서 꿈과 희망을 부풀고 여러분들께 막 이제 허풍선을 넣어드리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유념해서 종목만 듣고 매수가만 듣고 이거 나 무조건 수익 나야지 몰빵하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들 나중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그래핀도 그랬거든요. 2019년도에 그래핀 테마주들 보면 지금 주가들 다 박살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거래 정지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 종목을 제가 언급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항상 개인들의 이제 꿀 같은 그런 자금들을 빨아먹으려는 무서운 세력들이 있고 고래들이 있다. 그 세력들과 고래들의 힘싸움 그런 거에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정말 뛰어들어서 싸우려고 하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 비츠로테크 같은 종목도 지금 막 이제 시세 초입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꼭 꼭대기에 다 팔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어깨 올라오고 좀 수익 많이 났다 싶으면 그때는 챙겨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장 내일도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도 상용화 무산됐다 이러면 이제 막 무더기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인지를 하시면서 손절가에 대한 익절가에 대한 부분도 제 9시에 있는 무방에 또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되 항상 비중은 작게 그리고 욕심은 많이 내지 마시고 익절에 대한 부분은 5%에서 10% 정도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하셔서 여러분들 좀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비츠로테크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좀 전략, 내일은 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지 그냥 한마디 좀 들어보자면 내일 어떤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증시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미증시에 따른 부분보다 지금 미증시는 굉장히 좋아요. 미증시 실적도 엄청 잘 나오고 있다고 하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영역이고 국내에 대한 금리는 지금 사실 오르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수가 사실 그렇지 못하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2차전지와 포스코 시리즈를 필두로 해서 같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하시되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야 될 전략들 제가 이제 앞으로 있는 9시 무방에서도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무료 방송도 밤 9시에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내일의 출연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내일은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 살 길이다.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